안녕하세요. 차다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직장 내 회식에서 강제추행 사건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강제추행이라는 게 원래 어떤 추행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터치했을 때 상대방이 뭐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아니면 성적 불쾌감 그런 것을 느꼈을 때 성립하는 범죄겠죠. 근데 요새는 어쨌든 뭐 실수든 어떤 식으로 아니면 다른 의도 뭐가 묻었길래 털어줬다거나 아니면 뭐 그냥 응원의 취지로 뭐 어깨동무를 했다거나 어쨌든 신체 접촉을 했을 때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껴서 고소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러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나는 추행의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뭐 응원해 주려고 한 건데 그게 왜 추행이에요? 왜 내가 성범죄자예요? 이런 식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시면서 당장 나는 무고로 고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다른 사람을 만지지 마라. 다른 사람을 만졌고 터치했고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서 불쾌하다라고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 와서 너 왜 쟤 만져?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만한 신체 접촉인 경우에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의뢰인들이 그런 억울함을 호소하실 때에 얘기를 하는 게 요즘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길거리에 뭐 꼬마 애들 지나가면 귀엽다고 막 볼 꼬집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언젠가부터 뉴스를 봤을 때 어린아이를 만지지 마라 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어떤 병에 감염될 수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다른 아이를 만지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세상이 바뀌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강제추행의 경우도 좀 비슷한 느낌을 받아요. 예전에는 뭐 야 그래 뭐 으쌰으쌰 하면서 뭔가 이렇게 스킨십 하는 그런 문화, 어깨동무하고 막 으쌰으쌰 하는 약간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도 불쾌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서 최대한 신체 접촉은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설명을. 그만큼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상대방이 불쾌한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그게 혐의 없음이든 뭐든 둘째치고 이렇게 성범죄자로 몰리게 됐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일단 터치하지 마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저랑 친한 교수님이랑 식사 자리를 가졌는데 저한테 아우 잘했다 하면서 제 의자를 막 치시는 거예요. 퉁퉁퉁 제 뒤에 있는 의자를. 그래서 그걸 보면서 굉장히 조심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죠. 어쨌든 그렇게 요즘은 점점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터치하는 것에 대해 매우 사람들이 조심하고 있다.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회식 자리였어요. 자, 직장 내 회식 자리에서 꽤나 높으신 분이었는데 본인이 회사 돈에다가 본인의 돈까지 사비를 추가해서 정말 말단 직원들까지 다 불러서 회식을 열었단 말이죠. 그렇게 회식 자리를 열어서 고기도 막 구워서 이제 먹는 자리, 테이블이 여러 개였어요. 그러니까 잔을 들고 다니면서 이 테이블 가서 또 이렇게 술 한 잔 따라주고 짠 하고 술 마시고 또 저쪽 테이블 가서 또 술 따라주고 짠 하고 마시고 이제 그걸 하고 있었어요. 연말 송년회 때. 본인은 굉장히 뿌듯했던 거죠. 왜? 이렇게 말단 직원들까지 불러서 내가 이렇게 회식 자리를 주최하고 이 친구들에게 올 한 해 고생했으니까 내년에도 힘내보자 라는 취지로 자리를 마련한 것이었으니까요. 정말 일용직 아르바이트생들까지 다 불러서 자리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랬는데 어떤 테이블에 이동을 했을 때 그 아르바이트였던 직원이 어르신이 이제 오니까 이제 자리를 일어선 거죠. 이렇게 오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일어섰고 예의를 표하는 식으로 일어서자 이제 우리 의뢰인이 그 피해자에게 괜찮아 편하게 앉아서 마셔라는 취지로 팔을 이렇게 뻗어서 걔를 앉혔는데 그 팔을 뻗어서 닿은 게 하필이면 이 가슴 부위였어요. 일부러 가슴 부위를 더듬거려서 이렇게 민 게 아니라 정말로 그 부분에 키에 팔을 그냥 이렇게 하는 상황에 그 피해자, 고소인의 신체 가슴 부위가 이렇게 닿았던 거죠. 그 피해자, 고소인이
이 남성분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는 걸로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완전 화가 난 거예요. 내가 그 자리를 어떻게 만든 거고, 내가 사비까지 들여서 회식을 한 거고, 내가 지가 불편하게 일어서길래 편하게 앉아서 식사하세요라는 취지로 얘를 자리에 앉혔는데 그걸 가지고 추행으로 고소를 한다? 내가 막 밤에 잠이 안 온다. 그러면서 엄청 화를 내셨던 그런 사건이었죠. 그래서 그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인인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애매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최근에 트렌드를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이성의 신체에 손을 댄 게 맞아, 접촉한 게 맞아, 그 약간 또 그리고 애매하잖아요. 또 다른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밀면서 앉으라고 했다거나 등을 밀면서 앉으라고 했다거나 팔을 밀면서 앉으라고 했다거나 그게 아니라 하필이면 가슴 부위를 훅 밀어가지고 걔를 앉혔다는 게 사실 변호인 입장에서도 조금 애매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어쨌든 신체적 터치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한다. 걔가 불편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정황을 봐라. 모든 직원들이 회식하는 자리에서 이 사람이 추행의 의도로 걔를 추행의 의도로 터치한 게 아니다. 추행의 의도로 가슴을 만진 게 아니다. 정말 편안하게 식사를 하라고 그 친구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팔을 뻗어서 걔를 밀었는데 아주 우연히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팔이 닿았던 것 뿐이지 않느냐. 이거는 강제추행이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하면서 한편으로 무슨 주장을 했냐면,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하겠다는 주장도 같이 했었어요. 근데 수사 단계에서 합의를 하자는 목표였는데, 경찰 단계에서는 합의가 안 됐고, 자, 검찰 단계에서 저희가 의견서를 냈죠. 형사 조정을 해달라. 형사 조정이 뭐냐면, 사건이 검찰 단계에 있을 때 피해자랑 합의하게끔 조정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형사 조정 절차를 통해서 합의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형사 조정 절차가 피해자도 오케이 해서 열리게 됐죠. 그 상황이 근데 충분히 혐의 없음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슴 부위를 치고 난 이후에 우리 의뢰인이 또 다른 테이블에 가서 자연스럽게 또 술을 권하고 이렇게 다들 즐겁게 술을 마시는 분위기였고, 그 피해자 역시 잔을 들고 다른 테이블을 막 돌아다니면서 편안하게 회식 자리를 즐기는 모습이 CCTV에 찍혀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의뢰인이 정말로 걔 가슴을 미는, 터치하는 행위가 담겨있는 CCTV와 그 이후에 피해자가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니고 있는 CCTV가 둘 다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의뢰인한테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이 모두 존재하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래서 여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형사 조정 절차에 제가 직접 갔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피해자가 직접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형사 조정 절차를 진행을 했고, 우리 의뢰인은 합의를 하지 않겠다. 내가 왜 잘못한 게 없는데 합의를 하냐. 오히려 내가 걔한테 합의금을 받아야 된다며 펄쩍펄쩍 뛰셨지만 분을 가라앉히게 말씀을 드리고, 자, 얼마까지 가능하십니까? 제가 생각했을 땐 100만 원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제가 제시하고, 안 되면 그냥 올게요 라고 우리 의뢰인한테 얘기했고, 우리 의뢰인이 알겠다고, 100만 원에 끝낼 수 있으면 나 그냥 끝내겠다. 근데 그 이상은 변호사님 절대로 합의할 의사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형사조정 절차에 가서, 자, 피의자 측은 합의금을 얼마 제시하겠습니까? 라고 묻기에 제가 저희는 100만 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자 피해자가 정말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었어요. 그 조정위원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자긴 1000만 원 밑으로는 절대로 합의를 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벌떡 일어나면서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왔죠. 그래 놓고 이제 검사님이랑 한번 통화를 하면서, 저희는 100만 원 정도가 타당해 보이는데 1000만 원은 정말 아니고, 우리 의뢰인도 정말 그 자리를 만든 취지부터 너무 선의였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상처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시 한번 저희가 합의를 좀 시도해 볼까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담당 검사님께서 웃으시면서, 에이, 그냥 하실 만큼 하셨는데 그냥 전 처분 내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처분을 기다렸죠. 기소될 수도 있겠다는 거 반, 혐의 없음 처분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거 반이었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바로 그 다음날 혐의 없음 처분이 났고,
저희 의뢰인은 다행이다. 한편으론 굉장히 화를 내면서도 그냥 이렇게 끝내게 돼서 더 이상 다투고 싶지 않다는 걸로 결론이 났고, 피해자는 결국 피해 보상금 100만 원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죠. 어느 정도껏 합의금을 부르셔야 돼요. 자, 피해자분들도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내가 어떤 직장 상사가 내 몸을 만져서 나는 추행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 이거에 대해서 합의금을 얼마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전화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내 사건을 수임하지 않은, 내 사건을 정확하게 모르는 증거조사나 이런 조사 참여에 함께하지 않은 변호사가 그걸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직장 내 성추행의 경우에 합의금이 수천만 원, 수억 원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냥 혐의 없음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그때 그 사건이 굉장히 안타까웠던 게, 그 친구가 굉장히 어리고 이제 막 아르바이트 시작하는 그런 정말 어린 친구였기 때문에 불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죄로 처벌을 하기는 좀 어려운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영상이기 때문에 다 얘기는 못했는데, 일부러 고소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었고,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이 좀 있었지만 무고로 고소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좋게 우리가 100만 원에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어요. 합의를 하고도 혐의 없음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피의자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는 피의자대로 혐의 없음을 받을 수 있으니까, 뭐 그 과정에서 합의금까지 줬으면 그냥 뭐 그걸로 그냥 편하게 끝낼 수 있는 거고, 검사 입장에서도 피해자가 처벌 불원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으니 선처해주기도 훨씬 낫고, 물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명백히 혐의 없음 처분이 났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혐의 없음 처분이 나든 어떤 처분이 나든 그래도 일부라도 피해 보상을 하는 거니까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100만 원이란 돈이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한테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못 받게 됐으니까 그것도 한편으로 좀 안타까운 거죠. 제가 처음부터 형사소송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 이건 무조건 혐의 없음이고 무고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좋게 끝내려고 했던 건이었는데, 그것마저도 난 1000만 원 아니면 안 한다라고 하는, 당당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대로 되지 않은 조언을 듣고 상담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거든요. 만약에 저한테 물어봤으면 그냥 그 정도 받고 끝내시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전화 상담만으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피해자분들은 피해자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피해자 국선 변호사의 경우에도 합의금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피의자 쪽이 제시한 증거를 전혀 보지 못한 상황에서 수사 단계에서 합의를 얘기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제시해보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피의자 변호인이랑 직접 연락을 해보시는 것도 뭐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 또 상대방 변호사라고 하면 좀 믿기 어렵다, 지 의뢰인 유리하게 얘기하겠지,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갭이 좀 큰 상황이면 상대방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데는 충분히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히 저랑 만약에 한 번이라도 더 왜 100만 원을 제시하셨나요? 라고 아마 조정 절차에서 저한테 물어봤으면, 제가 이런 증거가 있고 법적으로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합의 안 해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서 그렇게 설명을 좀 드렸을 텐데, 여튼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